어느 여름밤 대학생인 지민은 방학을 맞아 오랜만에 본가로 내려가고 있었다. 부모님은 일 때문에 해외에 나가 계셨고 지민은 형과 함께 집을 지키기로 했다. 본가에 도착한 지민은 형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형은 요즘 일이 바빠 거의 집에 오지 못한다고 했고 지민은 집을 거의 혼자 써야 할 상황이었지만 그다지 신경 쓰이지 않았다. 오히려 평소에 누리지 못했던 자유를 만끽할 생각에 기분이 나빴다. 밤이 깊어가자 형은 지민에게 인사를 하고 일 때문에 다시 나가야 한다며 문을 나섰다. 지민은 혼자 집에 남아 휴식을 취했다. 아직 늦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피곤했던 지민은 침대에 누워 무거운 눈꺼풀을 떨구었다. 얼마 후 지민은 이상한 소리에 눈을 떴다. 익숙한 집안에서 들려오는 기이한 소리. 그 소리는 마치 바람에 커튼이 쓸리는 소리 같기도 누군가 집 안을 돌아다니는 소리 같기도 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라고 믿고 싶었지만 점점 소리는 커져갔다. 지민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 침대에서 일어나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다. 그 소리는 주방 쪽에서 멈췄다. 지민은 조용히 주방으로 다가가서 전등 스위치를 켰다. 주방은 아무도 없었고 모든 것이 평소처럼 정리되어 있었다. 안심하려는 순간 부엌 창문 너머에서 그림자가 스치는 것을 보았다. 순간적으로 멈칫했지만 용기를 내서 창 쪽으로 다가갔다.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머릿속이 복잡해진 지민은 다시 방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그 순간 문득 전등 스위치를 내렸는데 주방 전등이 꺼지지 않았다. 감전이라도 될까봐 당황한 지민은 형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 집에 전등이 꺼지질 않아. 누가 와봤던 거야? 형은 지민의 전화를 받고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다. 집에 아무도 없을 텐데 내가 마지막으로 문 잠그고 나왔을 때 아무 일 없었어. 형의 대답에 두려움이 점점 커졌고 지민은 주방으로 돌아가 전등을 다시 확인했다. 여전히 불은 꺼지지 않았고 그 순간 집안에서 누군가 칼을 긁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공포에 질린 지민은 집을 나가려고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차가운 바람이 귓가를 스치며 어서 나가라고 속삭였다. 지민은 정신을 차리고 집 밖으로 나가기 위해 필사적으로 몸을 움직였다.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지민은 뒤를 돌아보았다. 주방 창문 너머로 어떤 흐릿한 형체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 지민은 전속력으로 길을 달렸다. 그 길은 마치 끝이 없는 악몽 속을 달리는 듯했고 발걸음이 멈추면 무언가 자신을 잡아챌 것만 같았다. 겨우 동네 편의점에 도착해 안전하다는 생각에 잠시 숨을 고르던 지민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사람들도 편의점 점원도 익숙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뭔가 이상했다. 사람들은 지민을 이상하게 바라보고 있었고 점원은 마치 뭐라고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지만 말은 하지 않았다. 그제야 깨달았다. 편의점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아무런 그림자도 없이 서 있었다는 것을. 지민은 이후 다시는 그 집에 가지 않았다. 그리고 그로부터 몇 개월 후 부모님이 집으로 돌아와서야 그 집에서 계속해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무엇이든 그 집에 있었던 것은 아직 그곳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여름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한 산속에 위치한 작은 펜션으로 여행을 갔다.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그곳은 평소 스트레스를 풀기에 아주 적합한 장소라고 들었기에 우리는 들뜬 마음으로 그곳을 향했다. 펜션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고 주변은 고요했다. 주인은 친절히 우리를 맞이하며 방을 안내해 주었고 다소 낡았지만 깔끔한 방은 우리의 마음에 들었다. 저녁 식사를 마친 우리는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한 친구가 최근에 인터넷에서 복무시무시한 공포 이야기를 꺼냈다. 이야기는 한 외딴 산속 펜션에 관한 것이었는데 그 펜션의 방 하나에는 오래된 거울이 있었고 그 거울을 통해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그 거울을 바라보면 다른 세계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알려졌으며 잘못하다간 그 세계에 끌려가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였다. 친구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며 우리를 겁주려 했지만 우리는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이야기에 여운은 조금씩 현실감을 더해갔다. 말을 마친 친구는 어느새 방 한쪽 구석에 놓인 오래되고 서늘해 보이는 거울을 가리켰다. 놀랍게도
우리 방에도 비슷한 거울이 있었다. 조금 오싹해진 우리는 그때까지 문득 거울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한 것을 깨달았다. 호기심이 많았던 나는 용기를 내어 그 거울 앞에 섰다. 그리고 거울 속을 응시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그냥 낡은 거울일 뿐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거울 속 내 모습, 희미하게 일그러지기 시작하더니 고지할 수 없는 형체들이 나타났다. 그것은 마치 안개처럼 어른거리며 다양한 형체를 만들어냈는데 그 형체들은 서서히 인간의 모습으로 구체화되었다. 그제서야 겁이 난 나는 고개를 돌려 거울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마치 거울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무언가 내가 바라보는 것을 강제로 붙잡고 있는 느낌이었다. 나는 엉겁결에 무릎을 꿇고 거울 앞에 앉았다. 그러자 내 친구들도 그 기묘한 광경을 보았는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며 무엇을 봤냐고 묻기 시작했다. 나는 거울에 비친 형체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친구들은 처음에는 장난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내 그들도 거울 앞에 다가가자 곧 같은 것을 보기 시작했다.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두려움에 떨며 그 자리에 굳어 있었다. 거울 속 형체들은 점점 더 우리에게 호소하는 듯한 눈빛으로 다가왔고 그들의 입에서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마치 무언가를 외치고 있었지만 정확히 알아들을 수는 없었다. 우리는 서둘러 거울에서 벗어나 다른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숨을 고르며 우리는 그 일이 실제인지 아니면 우리 모두 피곤해서 헛것을 본 것인지 혼란스럽기만 했다. 몇 시간 후 우리는 다시 용기를 내어 거울이 있는 방으로 돌아갔다. 다행히도 거울 속은 우리가 처음 봤던 것처럼 조용히 우리를 비추고 있을 뿐이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펜션 주인에게 이 일을 이야기했다. 주인은 그저 미소를 지으며 그런 소문이 가끔 돌아서 손님들이 놀라는 일이 종종 있다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하지만 주인이 들려준 또 다른 이야기는 우리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예전에 그 펜션에서 일을 하던 어떤 청년이 그 방에서 실종되었고 그 후로 거울을 통해 무언가를 보았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서둘러 짐을 꾸리고 펜션을 떠났다. 돌아오는 길 도심의 번잡함이 조금은 안도감을 주었다. 비록 우리는 그 후로 아무 일도 겪지 않았지만 여전히 그날 밤의 일은 우리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거울에 대한 이야기는 여전히 한국 인터넷에 떠돌며 사람들의 궁금증과 공포를 자아내고 있다. 그리고 나 또한 그 여행 이후로는 절대 낯선 곳에 오래된 거울을 들여다보지 않는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공포, 썰이 자주 공유되곤 합니다. 여기서는 그런 한 가지 이야기를 길게 구성해 보겠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 그곳의 주민들은 늦은 밤이 되면 집 밖으로 나가지 않기로 유명했습니다. 그 이유는 몇 년 전 그 마을을 휩쓴 기묘한 사건 때문인데 그 시작은 한 여름밤에 벌어졌습니다. 지금은 폐교가 된 작은 초등학교가 그 마을의 중심에 있었는데 어느 날 밤 그 학교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은 처음에는 그것을 바람 소리로 여겼지만 매일 밤 같은 시간에 들려오는 규칙적인 소리에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한 늙은 노파가 처음으로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건 사람이 아니야. 이 마을의 오래된 전설이지. 그녀는 오랜 전설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설에 따르면 마을에는 예전에 무당이 살고 있었는데 그녀의 예언을 무시한 마을 사람들에게 저주를 내렸다고 합니다. 저주는 언젠가 무당의 영혼이 다시 깨어나 마을을 휩쓸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을의 젊은이들은 그런 미신적인 이야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몇몇 다른 사람들은 그 소리를 확인하기 위해 폐교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쓸쓸히 흔들리는 작은 나무 의자와 낡은 도구들이 어지럽게 흩어진 교실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몇 주 후 이 마을에 새로운 가족이 이사를 왔습니다. 그들은 도시에 살다가 조용하고 한적한 곳을 찾아 이 마을에 정착하게 된 가족이었습니다. 그들의 막내 아들 철수는 매일 저녁마다 마을 이곳저곳을 탐험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철수는 특히 폐교에 많은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그 학교의 교실마다 얽힌 전설이 그를 매료시켰던 것입니다. 어느 날 밤 철수는 몰래 집을 빠져나와 폐교로 향했습니다. 밤하늘에 떠있는 달빛을 따라 조심스레 걸음을 옮기던 철수는 마침내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학교의 창문은 대부분 깨져 있었고 바람결에 쓸쓸하게 흔들리는 커튼이 철수를 반겼습니다. 교실 하나하나를 돌아다니던 철수는 갑작스레 싸늘한 한기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늘 들리던 규칙적인 소리가 그의 귀를 간지럽혔습니다. 그것은 교실 맨 끝 작은 교실에서 나오는 듯했습니다. 두려움을 무릅쓰고 그곳으로 다가간 철수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움직이는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형체였지만 짙은 안개처럼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철수가 놀라 뒤로 물러서자 그 형체는 천천히 그의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철수는 서둘러 도망치려 했지만 그의 발은바닥에 고정된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형체는 낮고 음침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마을을 떠나라. 이곳은 너희가 있을 곳이 아니다. 철수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아득히 들리는 종소리를 뒤로하며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이후로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했지만 대부분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밤이 되면 그 기묘한 소리는 계속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오랫동안 밤마다 불안을 떨며 살아야 했습니다. 결국 이러저러한 이유로 마을을 떠나는 이들이 늘었습니다. 학교는 완전히 방치되었고 마을은 점점 더 쓸쓸해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폐허가 된 이 학교와 그곳에 얽힌 기묘한 전설은 마을을 지나가는 이들에게 소름 끼치는 공포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설은 마치 저주처럼 혹은 마을을 떠나야 한다는 경고처럼 여전히 어둠 속에 숨쉬고 있습니다.